안녕하세요. 발달장애 아동의 지각운동 기술과 대근운동 기술 향상을 위한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 효과를 발표하게 된 조영희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결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현대인의 삶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발달장애 아동의 일상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고립된 생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도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 활동에 극심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 활동 및 기본 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활동과 또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 주변을 이해하는 지각 능력의 학습은 모든 활동을 습득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제한이 많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많은 활동을 이해하고 지각하고 또 신체 활동으로 행해야 하는 그런 지각 운동 능력의 습득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상에서 지각들이 습득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 대한 어려움, 또 운동 학습, 운동 기술에 대한 학습을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동기 시기에 지각 운동 기술의 학습은 기본 운동 기술의 기본이 되고 이러한 기본 운동 기술은 또 발달장애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스포츠 활동을 삶 속에서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개별적인 운동 접근과 또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들의 개발 또 적용은 발달장애 아동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 운동 중심의 교육은 운동 기능 향상과 또 그들의 생활 속에서 평생 스포츠로서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동 발달의 토대가 되는 지각 발달의 향상을 위해서 지각 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또 발달장애 아동의 지각 운동 기능 향상과 일상생활 활동 및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대근 운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사례별 연구를 통해서 특집 현장에서 기초적인 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문제입니다.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지각운동 기술과 또 대근운동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두 번째는 지각운동 기술과 대근운동 간의 상관관계는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의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은 발달장애 아동 8세에서 15세의 7명이 이 연구의 대상이고요.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 또 지체장애와 같이 움직이는 능력에 극히 제한을 받지 않고 중복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아동, 또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좀 가능한 그런 아동, 본 연구 참여에 대한 부모 및 해당 학교의 특수교사로부터 동의를 받은 아동으로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7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은 지적장애, 또 3명은 자폐성 장애, 1명은 다운 증후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실험 절차입니다. 본 연구는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 아동의 지각운동 기술과 또 대근운동 기술의 향상도를 통해서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1대1 수업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
지각운동 기술과 대근운동 기술은 사전사후로 측정을 하였고요. 사전검사와 사후 측정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자료 처리 분석을 통해서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총 운동 프로그램은 16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주 1회 50분씩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검사도구입니다. 검사도구 첫 번째는 지각운동 기술 검사도구로서 조영희와 또 윤지운에 개발된 그 검사도구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 맞게 측정하였습니다. 신체 부위 지각, 또 시간 지각, 또 방향 지각, 공간 지각의 영역으로 검사도구는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사 도구입니다. 대근운동기술 검사 도구로 TGMD2를 사용하였고요. TGMD2는 이동기술과 조작기술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근운동기술로 영역을 나누어 측정하였습니다.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의 선정 절차입니다. 본 연구에서 지각운동 운동 프로그램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실현 가능성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관련 문헌,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들을 먼저 선정을 하였는데요. 이론적인 근거 바탕으로 해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어지고 객관성과 타당도가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선정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지각운동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프로그램들을 예비 실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이 대상자들에게 적용하고 예비 실험을 통해서 수정 및 보완이 되었고요. 또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한 재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최종 지각운동 중심의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지각운동 프로그램의 목적 및 방법입니다. 총 16주간의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하루의 프로그램은 50분간 진행이 됐었고요. 40분은 실제 프로그램, 10분 정도는 부모 상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일 운동 계획 안에 일상생활을 습득하고 또 나와 환경과의 관계를 습득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은 나의 신체 부위, 또 시간 지각, 방향 지각, 공간 지각 운동으로 세션을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의 16주간의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예를 들어 1주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신체 부위 명칭 알아보기. 지각운동 프로그램 중에 신체 부위에 대한 지각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활동의 지각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체상에 대한 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중심으로 했을 때 나의 위치를 알아야 내 오른쪽이 어딘지, 내 앞이 어딘지 이러한 공간적인 지각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신체 부위 명칭 알아보기를 1주차에다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적, 신체 중 나의 신체 부위는 어디인지 알아맞혀보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준비한 이러한 신체 부위의 중심에 그림을 보면서 명칭을 듣고 손으로 가리켜보는 신체상 인지에 대해서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간에 대한 지각은 느리고 빠르다라는 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이 느리다라는 속도, 또 빠르다라는 속도에 대한 개념 인지를 위한 활동으로 교사가 공을 느리게 또 빠르게 굴려보면서 시범을 보이고 속도의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안에서 굴리기라는 기본적인 조작 운동과 또 느리게 굴리고 빠르게 굴리는 속도에 대한 개념을 함께 배워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다음 방향 지각 운동입니다. 방향에 대한 부분.
좌우 또 앞, 뒤에 대한 방향성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앞으로 뒤로 이동하고 좌와 우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하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였고요. 공간 지각 운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깝고 멀고 넓고 좁다라는 공간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활동을 하기 위해 교사가 함께 꽃갈콘을 이용해서 나를 중심으로 가깝고 멀고 또 공간에 대한 넓고 좁음을 이해할 수 있게끔 꽃갈에 대한 거리인지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넓이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처리 방법입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룹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돼서 모집단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7명의 발달장애 아동의 사례 연구로 진행이 되었고요. SP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의 수준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문제에 따라서 첫 번째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 활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지각운동 기술과 대근운동 기술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사후의 변화를 총점으로 비교하고 비모수 검정,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별 향상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를 이용해서 사전사후의 수치를 비교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각운동 기술과 대근운동 기술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지각운동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지각운동 기술을 비교한 이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볼 때 0.028 유의 수준 0.05 미만으로 전체적으로는 지각운동 기술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간 지각과 방향 지각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신체 활동은 보고, 듣고, 만지고, 또 움직이는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신경을 자극시키고 뇌와 근육에 전달되어 지각작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지각된 행동에 의해서 신체 지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지각된 신체를 기준으로 측면성, 방향성에 대한 지각의 학습, 또 공간과의 관계 지각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각이 형성이 될 때 적절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방향과 또 공간에 대한 지각운동의 경험은 지각운동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개별적으로 지각운동 기술의 향상도가 가장 높은 아동은 F아동이었습니다. F아동은 17점의 향상도를 보아주었습니다. 이 F아동의 17점의 향상도는 모든 영역에서 고른 향상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16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도자가 제공한 피드백의 수용도가 가장 높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상 또 특정 단어나 소리 등의 기억력이 높아서 수행 능력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G아동의 측정을 보면 이 G아동은 오히려 감소하는 수치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동들이 지각운동 기술에서 향상도를 나타냈고 또 하위 영역으로 살펴볼 때 A아동만 지각운동 중에서 시간 지각에 있어서 높은 향상도를 나타냈고요. 나머지 아동들은 시각 지각에 있어서는
향상도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즉, 시간 지각에 대한 어떤 속도성에 대해서 빠르다, 느리다라는 것을 잘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대근 운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근 운동 기술 중에서도 이동 운동에 있어서 향상도를 유의하게 향상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경험한 발달장애 아동들은 대근 운동에서 전체적으로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동 운동에 대한 부분의 향상도를 높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각운동이 대근운동 기술을 향상시킨다라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와 같이 이 연구 역시 이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대근운동 기술은 학교체육 또 생활체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아동들의 대근운동 기술 향상은 발달장애 아동들의 움직임을 평생체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프로그램 제시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볼 때 이동운동은 모든 아동들에게 있어서 향상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C아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아동들의 조작 기술에서도 향상도를 나타냈습니다. C아동만 이제 감소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또 특히 B아동은 대근 운동에 있어서 높은 향상도를 나타냈고요. 프로그램 적용 기간 동안 과제를 스스로 분석할 줄 알았고 자발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려는 모습을 유일하게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근운동 기술이 우수한 편이기는 하나 학습 방법의 경험이 부족해서 수행하는 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지각운동 기술과 결합한 과제를 실시하면서 폼의 세련도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후 학습에서도 일관성 있는 그런 좋은 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 아동의 지각운동 기술과 대근 운동 기술 간의 관계입니다. 지각운동 기술과 대근 운동 기술 간의 관계에서는 0.982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각운동 기술 중에 방향지각과 또 이동 기술 간에는 가장 높은 0.999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대근운동 기술 중에 조작 기술보다 이동 기술이 지각운동 기술과 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몸의 위치, 명칭 이런 부분을 인지하는 신체 지각과 또 앞, 뒤, 좌우를 인지하는 방향 지각, 또 느림과 빠름을 인지하는 시간 지각, 또 공간의 범위, 크기, 거리를 인지하는 공간 지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동하는 움직임을 할 때 매우 효과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항목 간의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각운동 기술과 또 대근운동 기술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또 발달기 아동의 학교 체육 활동과 또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신체 활동 습득을 위해서는 선행으로 대근운동 기술과 지각운동 기술의 습득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아동의 지각운동 기술에 전반적으로 효과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공간지각과 방향지각에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의 대근운동 기술의 향상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었다. 특히 이동기술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각운동 기술과 대근운동 기술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 지각운동 기술과 또 신체 활동과 운동 기술의 기본이 되는 대근운동 기술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각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각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매뉴얼 개발 연구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1:1 개별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례별 운동 효과 분석을 위한 장애 유형별 또 수준별 등의 장애별 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좀 더 질적 분석의 다각도의 연구 및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